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Statistics Based Models 챕터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할 건데요. 클래시피케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목차가 작죠? 네,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 내용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마주치는 예제가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 분류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이름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저희가 신기하게 바로 처음부터 안 했죠. 이게 조금은 이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면 되지만 약간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피처 남자 여자 할 때 1,0 아니면 0,1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문제로 이제 그 예시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남자면 1,0 여자면 0,1로 나타낸다고 볼 때 이제 마마마라는 학생의 이제 주어진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니어 모델은 사실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배워서 어? F세타가 값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그냥 이걸 기반으로 y 값을 맞추는 걸 했었는데 y 값이 0 이상이고 이하면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걸로 y 햇도 뭐 그거죠. 추론 값이죠. 프리딕션이죠. 근데 이제 리니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컨셉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존에 그 yi라는 축을 이 세로 축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쓰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모델링을 한 거, 그거를 이 좌항에 있는 f세타를 이런 식으로 이름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이거를 그대로 세타2 x2로 바꾼 건데 이거 세타라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항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했다 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세로축도 자연스럽게 x2가 되고 가로축도 x1이 되는데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도 이거를 만족하는 x랑 y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 이제 무한한 점들의 집합이 이제 직선이 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다를 거 없이 x1, x2 좌표에 해당하는 점들의 집합 이 수식을 만족하는 코오디네이트라 그래요. 좌표 알파 베타들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무한하게 이 조건 F세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은 이 직선 상에 존재하는 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타에 플러스 1 하면 이 선 바깥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 기존에 말했던 리니어 모델 이거를 통째로 그냥 F세타로 칭해 볼게요. 또 입력값은 그러면 x1, x2 2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표기를 하면 자 어떤 a랑 b라는 2차원의 값이 주어졌다 볼게요. 그러면 f세타 a는 0이고 f세타 b는 0이 아니라고 할 때 이 f세타라는 직선은 입력값인 2차원의 공간에 놓인 값을 거기에 놓인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좌표들은 이제 어떤 분리된 공간의 왼쪽 위에 해당하고 이거는 오른쪽 아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f세타라는 직선은 입력받은 값을 여기서는 2차원 스페이스죠. 2D 스페이스를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를 인풋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풋 값들에 대해서 분리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풋 스페이스가 몇 차원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1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이 되든 간에 이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입력값에 따라서. 그래서 f세타를 decision boundary, 그 결정 경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거는 이제 f세타가 확실하게 몇 차원에서 몇 차원으로 매핑하는 건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일반화를 하게 되면 이제 D차원에 어떤 값이 있을 때 이걸 1차원으로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의미를 알겠죠. 왜 직접적으로 어떤 벡터 값이 아니라 스칼라라고 하거든요. 1차원의 값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왜 스칼라가 이 조건일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가죠. 그럼 오브젝티브는 사실상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봤던 표에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1,0, 0,1 이런 거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뭔가 정확하게 틀린 건지 아닌지만 판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모델이 한 0.9, 0.1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렸냐, 완전히 맞았냐만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최대한 그 데이터들의 핏하게 데이터들을 이제 잘 보정하는 어떤 리니어 모델을 가정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 입장에서는 그게 틀린 거면 그냥 틀린 거고 그 점들에 근사하면 틀린 거죠. 그냥 점들을 잊게 되면 맞는 거죠. 최소한의 아무리 적은 점이라도. 근데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면 이제 로스 값을 사실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목표는 여기 뭐 이렇게 적기는 해봤어요. 서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과 최대한 떨어져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 포인트가 잘못 분류되었다면 로스를 좀 크게 부여하고 잘 분류되었다면 뭐 로스를 작게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해놨는데 뭐 이거를 충족하는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분류 모델을. 이제 이거는 좀 유명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해요. 뭐 1에서 1차원으로 매핑하는 건데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수식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얘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게 되고 뭐 이제 yi 해시란 것도 이제 어떤 이제 얘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h라는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이제 얘 결과값으로 놨다고 할 때 이거에 1을 빼면 뭐 이제 여자의 경우 1,0이었다가 이제 만약에 출력물이 이제 0.9가 나왔다면 이 시그모이드의 결과값이 0.9가 나왔다면 얘는 0.1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거 다 휴리스틱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란 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실제로 실생활에 프랙티컬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냥 그런 방법이거든요. 공학에서 주로 많이 하죠. 야매. 야매라고 하면 제 선배들을 욕하는 게 되는데 솔직히 야매 같아요. 네. 아무튼 첫째 원소만을 추출해서 스칼라로 사용해도 되죠. 이거 1차원 값이니까.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결국에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자, yi라는 값이 방금은 벡터였잖아요. 2차원의 값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첫 번째 원소만을 따서 1인지 0인지만을 이제 갖고 오고 얘도 이제 1인지 0인지만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니까 점점 부드러워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뭐 그거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 0이 이제 좀 낮아졌을, 이제 좀 밑에 그려졌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값을 지니게 되면 0에서 1 사이로 아주 부드럽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f세타에 가까이 갈수록 얘가 그 이제 반대쪽의 클래스가 될 어떤 값이 확 이제 점점
크게 확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잘못 분류됐을 경우는 아주 크겠죠. 값이 1에 가깝겠죠. 그러다가 아주 잘 이제 분류가 됐어요. 멀어지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 값에 정확하다기보다 이제 분류하기 좋은 어떤 부드러운 값으로 이제 로스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기존에 했던 거는 이거죠. 이제 f세타라는 값이 0 이상이면 그냥 확 1을 줘버려요, 로스에. 그게 아니면 0을 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얘가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운지 먼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틀리면 1이고 멀면 그냥 잘 분류됐으면 0이고.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봤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거는 여기가 가까이 갈수록 록스 값을 크게 확 올려버리고 익스포넨셜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멀어지면 그냥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주는 거죠. 로스 값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틀린 정도에 따라서 로스를 조절하여 좀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디시전 바운더리와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멀어지면 로스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커버처라고 하거든요. 개형 모양이라고 하는데 함수를 이걸 스무스라고 표현하게 돼요. 스무스 커버처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90년도나 2000년도 초기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를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을 사용했잖아요. 데이터 포인트들의 그것들에 대해서 다 잘 이제 동작하는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의 평균을 사용했는데, 이게 목표는 특정 데이터들을 잘 그러니까 그냥 일부분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양이, 개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추론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도 사실 이런 맥락이긴 하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디시전 바운더리랑 떨어져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제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들면서 얘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스 값을 적게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시를 해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더 멀어져 있을 때 더 멀어지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가까이 있으면 로스 값을 이게 실제로 그냥 헷갈리는 값일 수도 있죠. 진짜로 사람들이 그냥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 마른 남자라던가, 워낙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여자분이라던가.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와 몸무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아직은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한 거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모델 만들 경우에 너무 스무스하게 아까 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분류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왼쪽 모델보다 오른쪽 모델이 이제 더 잘 분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점선이 이제 그 스무스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너무 스무스하게 돼서 왼쪽은 그렇게 됐지만 오히려 분류 성능이 낮아진 거고,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좀 작게 스무스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거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떤 건지가 좀 애매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 제가 얘기했던 거 어떤 맥락인지 좀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도 얘가 진짜로 애매하게 헷갈리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불확실할 수도, uncertain이라고 하죠. 불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를 정량화 해가지고 수치로 진짜 그러면 더 잘 분류할 확률이 뭘까? 더 좋은 액티베이션이 뭔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확률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률 개념을 제가 다음 챕터에 무려 대여섯 개의 강의로 나눠서
올린 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확률을 다루지 않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커널 트릭이나 여러 가지 많기는 한데 그것도 확률이 있어야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때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